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부터는 모스 2016 액세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랑 엑셀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의 경우 우리가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대로 이렇게 풀다 보시면 이런 메뉴들을 이렇게 사용하네 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프로젝트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모스 액세스 시험은 합격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일단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구체적인 액세스의 기본적인 가정이나 커말 1급에 나오는 액세스는요. 따로 시간을 내서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컴퓨터 1급 액세스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니까 문제에 맞춰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이요. 개요를 보니까 회원관리 연회비를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번이요. 헤비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코드와 회원 테이블의 등급 코드 필드 간에 일대다 관계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간단히 헤비정보 테이블이랑 회원 테이블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여기 헤비정보에는 회원 등급 코드가 있고 회원 등급 연회비가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에는요. 여기 등급 코드가 있지만 여기 헤비정보에 있는 회원 등급이랑 연회비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테이블을 보고 이 등급만 보면 1번이 VIP였지 VIP는 연회비가 5만 원이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헤비 정보 테이블과 회원이랑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그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메뉴에서 테이블을 불러오시면 돼요. 테이블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갖고 오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테이블을요 그냥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 등급 코드랑 회원 테이블에 있는 어떻게 된다고요? 등급 코드가 관계가 맺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등급 코드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헤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되도록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조인 유형을 눌러가지고요. 여기서 헤비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회원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확인.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으니까 문제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 라든가 필드에 모두 업데이트를 하라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선이 연결이 돼서 회원 등급 코드랑 회원 테이블의 등급 코드랑 관계가 맺어졌어. 조인이 됐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닫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서는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 성, 이름, 가입 연수와 회비정보 테이블의 회원 등급, 연회비를 표시하는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엑셀에서는요, 참조 함수를 써가지고 회비 정보에 있는 등급 코드를 가지고 회원에 여기 회원 등급이랑 연회비를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액세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에서는 쿼리라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면요. 함수보다 더 쉽습니다. 헤비 정보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갖고 와서 문제대로 보라고요. 헤비 정보에 있는 회원 테이블에 있는 회원 번호 더블 클릭, 성, 이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가입 연수, 회원 테이블에 있는 가입 연수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헤비 정보의 회원 등급 연회비, 회원 등급 더블 클릭, 연회비 더블 클릭. 지금은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실행을 하면 회원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의 내용들과 헤비 정보에 있는 회원 등급 연회비의 필드의 내용들이 매칭이 돼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쿼리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저장하는 방법은요.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X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안 했으면 항상 물어봅니다. 회원 연회비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 연회비라는 쿼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얘를 실행해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결과가 보이고, 자 3번은요.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를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 다음 이름 필드를 오름차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회원 테이블을 여셔서 여기에 성과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하면요. 성을 기준으로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이 연동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고급 필터 정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속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 고급 필터 정렬을 눌러서 성과 이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갖고 온 성을 가나다 순이니까 얘도 오름차 순이죠. 정렬을 오름차 순으로 해줘. 이름도 오름차 순. 이름은 오름차 순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필터 적용 해제를 딱 누르면 이렇게 강철준, 김준옥 오름차 순으로 이름도 같은 김씨가 있으면 오름차 순 정렬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회원 필터는 닫아주시면 되고요. 얘도 닫겠습니다. 다른 문제 넘어갈 때는요. 이렇게 적용된 부분이 저장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 다음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 했고요. 4번이요. 회원 테이블에서 직급 필드를 삭제합니다. 회원 테이블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직급이 있잖아요. 얘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바로 삭제를 해주거나요. 여기 삭제. 딜리트를 눌러도 지워지겠죠? 아니면 얘를요. 디자인 보기로 눌러서 여기 직급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삭제 이거를 누르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삭제를 하고 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을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했죠. 저장하는 방법은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저장 아니면 닫을 때 저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4번은 보너스 문제네요. 그쵸? 5번이요. 가입 연수가 5년이 넘는 회원만 보이도록 회원 연회비 쿼리를 수정합니다. 쿼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회원 연회비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요. 가입 연수가 5년 이상만 보여주고 싶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체크를 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 연회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디자인 보기. 그 다음에 이 가입 연수 여기에 조건에다가 우리가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5년이 넘는 회원만 보이도록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입 연수의 조건에 크거나 같다 5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 연수 필드 안에 들어가 있는 크거나 같다 5 이상인 애들만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5번도 뭐 해결이 됐죠? 회원 연회비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신 다음에 6번이요. 회원 테이블을 문서 폴더에 2018년 회원 목록이라는 이름의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테이블을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원을 놓고 외부 데이터에 보면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있죠? 내보내기. 엑셀 파일로 내보내줘 라고 하되 우리는 어디에요? 그쵸? 파일 이름을요. 문서 폴더입니다. 문서 폴더에 뭐라고 내보내면 된다고요? 2018년 회원 목록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서식 및 레이아웃 함께 내보내기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1번 프로젝트가 끝나겠죠, 그쵸? 닫기. 이렇게 하면 1번이 끝나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개요를 읽어볼게요.
사진 촬영을 위한 구매 내역을 계산하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작업 1번 비용 커리의 이름을 구매 비용 계산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용 커리를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의 이름을요. 어떻게 하래요? 이름 바꾸기. 보너스 문제네요. 그쵸? 얘는 일단 닫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이름 바꾸기를 하되 구매 비용 계산이라고. 계산부터 1번은 해결됐고요. 2번이요. 구매 비용 계산 커리에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을 표시하는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커리를 저장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구매 비용 계산 커리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비고 어떻게 해요?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하잖아요. 그쵸?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요,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해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위치가 비고 앞이면 좋겠는데 문제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값을 표시하는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커리를 저장합니다. 그냥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금액이라는 필드를 만들 건데요. 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액세스에서는요. 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가 금액이라는 필드를 만들 때 는 대신에 땡땡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가 곱하기 수량. 원래는 필드명을 사용을 할 때는요. 대괄호를 써주셔야 돼요. 단가 곱하기 대괄호 열고 수량 대괄호 닫고 이렇게. 그런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엔터를 치면 대괄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를 딱 쳐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단가, 수량, 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10 문제에서는 금액이라는 필드를 단가랑 수량 비교 옆에 표시하시오 이런 위치가 선택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문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교 옆에 그냥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대로 닫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3번이요. 폼 마법사를 사용하여 구매 비용 계산 커리에 비고 필드를 제외한 모든 필드를 포함하는 구매 정보 이름의 새 폼을 만듭니다. 이 폼의 레이아웃은 열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구매 비용 계산 커리를 가지고 폼을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과 커리는요, 표 형식, 엑셀의 표 형식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폼이랑 보고서는요, 더 이상 표 형식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들기에 폼 마법사를 눌러서요, 그쵸? 구매 비용 계산 커리를 전체를 갖고 오다가 뭐만 빼줘요? 비고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비고만 제외한, 자, 그 다음에 형식이 어떤 거예요? 열 형식이요, 그쵸? 열 형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폼의 어떤 제목? 비고 필드를 제한 구매 정보 이름에 새 폼을 만듭니다. 구매 정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 정보라는 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 정보라는 폼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우리가 구매 비용 계산 커리에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닫고 저장을 하고요. 4번이요. 구매 정보 폼의 제목을 장비 구매 비용으로 수정하고 폼의 배경 이미지를 배경.jpg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구매 정보 폼을요. 디자인 보기로 여시는 거예요. 그냥 여시면 안 돼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폼 머리글에 이 구분선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자, 구매 정보의 제목을 구매 정보가 아니라 장비 띄고 구매 비용으로 수정을 하고요. 자, 장비 구매 비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폼의 배경 이미지를 배경 JPG로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폼 디자인 도구에 여기 디자인 정렬 서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식에 들어가서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돼요. 찾아보기. 여러분들은 아마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 1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배경을 선택을 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정보를 닫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테이블이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모든 개체들이 있는데 테이블 안에 일정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숨겨져 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이 모든 액세스 개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요. 탐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 옵션을 눌러보시면 테이블 및 관련 보기, 뭐 개체 유형, 사용자 지정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표시 옵션에 숨겨진 개체 표시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숨겨진 모양이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숨김으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기록부도 테이블 속성에 숨김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2번도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3번이요. 자, 프로젝트 3번입니다. 개요를 읽어볼게요. 모닝 오피스사에서 수주 정보를 관리하는데 사용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대요.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네요. 자, 1번이요. 영업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영업사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고 다른 기본값은 모두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요. 테이블, 영업사원 테이블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외부 데이터를 눌러서요. 액세스 영업부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에 있어요. 바탕화면에 실전 모의고사 1에 영업부라는 이 액세스 파일이 있잖아요. 영업부 열기. 그 다음에 테이블 커리를 갖고 오세요. 확인. 그 다음에 영업사원 테이블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영업사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확인. 가져오기 단계 저장을 하라고 했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져오기 저장. 그러면 영업사원 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본값은 모두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영업부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영업사원 테이블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요. 문제점이라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문제점이라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한 명의 영업사원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문제점 테이블에는 성명 필드를 기반으로 영업사원이라는 조회열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이라는 템플릿을 만드는 건데요. 만들기에 보면 이게 2010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찾아가지고요. 만들기에 응용 프로그램 요소에 보시면 여기 빠른 시작이라고 있죠.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한 명의 공급업체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뭐요? 한 명의 영업사원에, 그럼 얘를요, 영업사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한 명의 영업사원에 여러 문제점을 연결합니다. 다음. 자, 영업사원의 필드에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명 필드를 기준으로 뭐요? 영업사원이라는 조회열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조회열에 영업사원이라고 쓰면 문제대로만 차례차례 풀어주시면 돼요. 영업사원 만들기. 그 다음에 여러 값 허용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문제점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의 주문 정보 테이블에서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라는 모든 단어를 배송으로 바꾼대요.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테이블을 닫습니다.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을 열어서 여기 보니까 운송 방법이 서비스라고 있는데 배송으로 바꾸래요. 그렇죠? 그러면 구매 정보 테이블에 홈에 보시면 여기 찾기가 있습니다. 찾기를 누르시면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서비스를 찾아라고 해야죠. 서비스를 찾아. 찾는 위치는요. 현재 문서가 되겠고 찾을 조건은요. 필드의 일부죠. 필드의 일부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드의 일부인 것을 포함하여 그 다음에 바꾸기를 어떻게 한대요? 서비스를 배송으로 바꾸죠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그럼 한 방에 서비스를 찾아서 내가 선택한 구매 정보 필드 안에서 서비스를 찾아서 전부 다 배송으로 바꿨죠. 그쵸? 그러면 닫고 구매 주문 정보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다시 열어보면 서비스가 배송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여 일별 거래한 총 수주량을 보여주는 날짜별 수주량이라는 커리를 만든대요. 마법사를 쓰는데 커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커리 마법사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주 정보 테이블의 각 제품 아이디에 거래일별로 레코드를 단순 커리로 만든 다음에 크로스탭 커리를 사용을 해서 일별 판매당 총 수주량을 보여줍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엑셀의 피벗 테이블이랑 좀 비슷한데 2차원적으로 표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탭 커리. 자, 크로스탭 커리를 만들고요.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와야 되냐면 수주 정보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주 정보 테이블을 갖고 와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우리는요. 뭘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품 아이디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선택할 필드에 행머리글로 제품 아이디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품 아이디. 다음. 어떤 필드의 값을 열머리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거래일별로 라고 했으니까 거래일을 집어 넣어주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거래일은요.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날짜.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날짜별 수주량이라는 커리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별 판매된 총 수주량을 보여줍니다. 라고 했으니까 수주량의 뭐예요? 그날에 팔렸던 수주량의 합계죠. 그쵸? 총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커리 이름을 뭘로 저장하면 돼요? 날짜별 수주량이라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합계 수주량이 나오고 날짜별 수주량의 합계를 구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크로스탭 커리였고요. 이거는 좀 문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을 그냥 외워서 하세요. 이거는 크로스탭 커리는 좀 커리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문제대로 날짜별 수주량의 커리를 만들려고 했네. 크로스탭 커리 마법사를 쓰라고 했네. 라고 했으면 제품 아이디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잘 읽어보면 거래일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주량의 총 수주량이라고 했으니까 수주량의 총계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요. 수주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이폼을 제품 수주 내역 폼에 추가합니다. 하이폼의 이름을 제품별 수주 내역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폼을 저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문제가 두 개네요. 그쵸? 제품 수주 내역 폼에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수주 내역 폼을 열어볼게요. 이 하이폼이 밑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요. 하이폼부터 만드셔야겠죠? 폼 마법사를 써서 어떻게 해요? 수주 정보 테이블에 모듈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다음.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형식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폼의 이름은 어떤 거였어요? 제품별 수주 내역. 제품별 수주 내역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마침. 그러면 제품별 수주 내역이라는 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품 수주 내역 폼에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품별 수주 내역, 제품 수주 내역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이폼으로. 디자인에 보시면 하이폼이라고 있을 겁니다.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밑으로 거 주시면요. 마법사가 뜨고 우리는 기존 폼에서 제품별 수주 내역이라는 예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쵸? 다음. 그 다음에 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다음. 하이폼이나 하이보고서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마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폼을 보면 이렇게 하이폼으로 뿅 들어가 있겠죠. 얘는요 좀 문제가 희한하네요. 이건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영어식으로 변경을 해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하이폼 제품별 수준 내역이라는 하이폼을 만들고 제품 수준 내역 폼에 하이 형식으로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요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푼 순서는요. 제품별 수주 내역이라는 하이폼을 만들었고 마법사를 써서요. 그렇죠? 데이터 시트 형식을 하이폼을 만들었고 제품 수주 내역 아래에 하이폼 형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품 수주 내역이 아까는 이 하이폼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하이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이요. 구매 주문 정보 테이블에 공급업체 아이디 필드와 공급업체 목록 테이블의 공급업체 아이디 필드 간의 관계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메뉴를 클릭을 하면 공급업체 아이디랑 공급업체 아이디가 조인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을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체크를 하시고 확인. 공급업체 아이디. 틀렸네요. 공급업체 이름이 아니라 공급업체 아이디로 바꾸시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확인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죠?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놨네요. 다른 모든 기본 설정은 기본값으로 유지합니다. 닫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프로젝트 3번이었고요.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4번의 개요를 읽어볼게요. 웹 디벨로프먼트사에서 직원별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대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요. 직원 목록 테이블에서 성명 필드의 크기를 50으로 변경합니다. 직원 목록 테이블에서 성명 필드의 크기,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요. 성명 코드의 필드 크기를요. 어떻게 해요? 지금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성명 필드의 속성을 바꿀 수 있냐 없냐 묻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닫고요. 저장을 하고 2번이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을 때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설정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닫지 마십시오.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압축되도록 설정하는 게 있어요. 현재 데이터베이스. 여기 닫을 때 자동으로 압축, 닫을 때 압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닫을 때 압축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일단은 닫지 말라고 했으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3번이요. 데이터 형식이 일련 번호인 작업 일련 번호 필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 사원 코드 필드와 데이터 형식이 숫자인 작업 번호 필드를 만들어 직원별 업무라는 새 테이블을 만듭니다. 작업 일련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합니다. 자, 이거는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새 테이블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 눌러서 우리가 저기에 있는 형식대로 필드명을 집어넣어서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기에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필드 이름을요, 뭐라고 드려요? 작업 일련 번호 필드. 작업 필드 이름이 작업 일련 번호. 오타 없이 치셔야겠죠, 그쵸? 근데 얘의 데이터 형식은 일련 번호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사원 코드. 얘의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래요. 그쵸? 텍스트. 짧은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작업 번호. 얘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래요. 숫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야? 요거 세 개네요. 작업 일련 번호, 사원 코드, 작업 번호. 작업 일련 번호 키는 기본 키. 그러면 작업 일련 번호에 기본 키를 달아주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죠. 직원별 업무라고. 직원별 업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받으시면 되겠죠. 직원 목록 테이블의 연락처 필드에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모든 기본값은 유지합니다. 직원 목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연락처 필드를 선택을 하시되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입력 마스크에다가 전화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그쵸? 전화번호를 선택을 해서 다음. 모든 기본값은 유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그냥 설정값으로 마침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뿅 들어가겠죠?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입력 마스크라는 이 부분은요. 좀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입력 마스크는 입력하는 거를 제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인이 필수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모스 액세스에서는 더 깊게 안 들어가도 되세요. 그냥 입력 마스크를 땡땡땡 눌러서 전화번호를 넣을 거야, 연락처를 넣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니까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목록을 저장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4번도 완성이 되죠.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의 개요를 읽어볼게요. 작업 업무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네요. 그쵸? 업무 테이블의 작업 내용 필드를 두 번째 열 위치에 포함하도록 작업 업무 커리를 수정합니다. 커리 실행은 선택 사항입니다. 업무 테이블의 작업 내용 필드를 두 번째 열에 위치하래요. 그러면 작업 업무 필드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우리는 뭐예요? 문제대로 업무 테이블이 표시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야매로 얘를 이렇게 뿅 땡기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테이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게 뭐래요? 작업 내용 필드를 어디에? 두 번째 필드에 집어넣어줘. 두 번째 열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작업 내용을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필드로 일단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 필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검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열 위치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 내용이 바로 옆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저장, 닫으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닫아주시면 되고요. 2번, 프로젝트 테이블에 프로젝트 시작일 및 프로젝트 종료일 필드 형식을 보통 날짜로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테이블을 또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자, 시작일과 종료일이 자, 데이터 형식이 간단한 날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보통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죠. 뭐 다른 것보다 쉽죠, 그쵸?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열어서 이 속성에 들어와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닫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테이블의 레코드를 프로젝트 테이블에 추가하는 프로젝트 추가라는 쿼리를 만들래요. 프로젝트 아이디 필드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쿼리를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새 프로젝트에 3개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 프로젝트 여기에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서 새 프로젝트에서 일단은 갖고 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를 빼고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프로젝트명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고 진행 상태를 누르면요.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밑으로 필드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 방에 뿅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테이블을 어디에 추가할 거야? 잖아요. 우리는 얘를 프로젝트 여기에 추가할 거예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확인. 그러면 프로젝트명, 내용, 작업번호, 예산평가, 사원코드 이거 똑같이 입력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요.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저장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저장하면 될까요? 프로젝트 추가.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 새 프로젝트에 있는 사명을 추가합니다. 예. 어디에 추가된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에 추가가 됐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저장을 안 하셨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 얘를 닫고요. 프로젝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아까 레코드가 새 프로젝트에 있던 얘네들이 추가가 돼서 들어갔죠. 그쵸? 이게 3번 문제고요.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네요. 4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프로젝트 테이블의 프로젝트 시작일 필드의 값이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널인지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은요. 그 필드에 들어간 값을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프로젝트 시작일에 와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쓰셔야 되는데 이거 문제를요, 이렇게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필드 유효성 검사 규칙, 프로젝트 시작일 유효성 검사 규칙이, 오늘 날짜 이전이고, 널인지 확인한.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테이블의 프로젝트 시작일 필드의 값이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널인지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시작일의 필드 값이 오늘 날짜 이후가 맞아? 오늘 날짜 이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빈 칸이야? 이거를 확인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유효성 검사 규칙은 내가 들어가는 값을 제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필드의 값이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오늘 날짜 이전이고 널 값이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얘는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다가 오는 날짜 and 그리고 is 널이 아니야? 난 널이라고 써주신 거예요. date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후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오늘 날짜 이전이고 그 다음에 값이 빈칸이 아니야? 라는 값으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이것도 영어를 잘한 콩글리시를 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석했다면 쉬울 텐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 문제에서는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성 검사 입력을 할 때 오늘 날짜 이후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오늘 날짜 이전이고 널이 아니야 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날짜 이전이고 빈칸이 아닌 값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얘는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외워서 쓰세요.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 문제가 나오면 다른 많은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가 있는 값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개요를 보도록 할게요. 근무 중인 학교에서 수강 신청에 관한 폼 및 보고서를 만들고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정보 폼에서 교과목명 필드 바로 아래쪽에 교양 과목 테이블에 담당 교수 성과 담당 교수 이름을 표시하도록 변경합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 정보를 열어보시면요. 여기 아래에 폼에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필드의 값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아웃으로 디자인 보기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레이아웃 보기를 하시면 더 수월하세요. 그래서 여기 갖고 왔잖아요. 그쵸? 모든 테이블 표시.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담당 교수 성과 이름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쵸? 성과 이름을 표시하도록. 그러면 교과목 다음에 담당 교수 성을 밑에,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을 그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됐고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이요. 수강 신청 정보 폼에서 인쇄되는 폼 양식의 행 간격을 1.35cm로 설정합니다. 수강 신청 정보 폼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자, 인쇄 간격을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파일에 인쇄 메뉴로 들어가야겠죠? 인쇄 메뉴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설정들이 나오겠죠? 페이지 설정 열로 가세요. 눈금 설정을 행 간격을 1.35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행 간격을 1.35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행 간격을 기준으로 바뀌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닫고 그 다음에 얘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학생 정보 보고서에서 이름 형식으로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성 이름 필드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열어보니까 여기 이름만 나와 있는데 문제에 이름 필드의 값이 성과 이름이 같이 나오래요. 그러면 우리는 봐보세요. 얘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 수강학생 정보에 해당하는 원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필 수강 신청 상세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성과 이름이라는 필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 이름만 나오지 말고 성과 이름을 같이 표시해줘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성이라는 필드가 있고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는 해가지고요. 얘를 성이 먼저 오고 필드 이름을 쓸 때는요. 대괄호를 써준다고 했어요. 성, 한칸 띄고 연결연산자 쓰고 대괄호 쓰고 이름이라는 필드를 갖고 와서 보여줘 라고 해주시면 얘는요. 인쇄 미리 보기로 봤을 때 성과 이름으로 같이 표시가 되겠죠. 그쵸? 되게 문제가 조금 되게 지저분하게 되게 좀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의 형식을 번역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안 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액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문제 번역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신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사를 사용하여 수강 신청 학생 정보 및 교양 과목 테이블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만들기에
보고서 마법사로 일단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되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보고서에서 수강 신청 아이디, 학번, 학과, 학년, 교과 목록, 학점, 구분. 자, 일단은 필요한 것부터 갖고 와보죠. 이 보고서에는 수강 신청 아이디, 그러면 여기서 수강 신청 아이디랑 뭐가 필요하죠? 학번. 학과는 없으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학생 정보에서 학과. 그 다음에 또 뭐야? 학년. 교과 목록은요, 여기 수강 과목에 있겠죠? 교양 과목에 있겠죠? 교과 목명,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학점. 그리고요, 여기 보면 구분을 기준으로 그룹화 한다고 했으니까 구분 필드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얘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강 신청 이렇게 두시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는 구분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한다고 했죠? 그럼 구분을 선택을 해서 일단은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대로 가면 되죠?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러면 학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두 번째는요, 교과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설정은 기본 설정이니까 다음.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음. 보고서 제목만 뭐라고 하시면 돼요? 교과목명 수강 신청 내역. 교과목명 띄고 수강 신청 내역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선택한 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6번이 끝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의 개요는요, 제품과 주문 내역에 대한 양식의 디자인을 수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요. 제품 폼에서 모든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넓은 너비에 맞게 설정합니다. 모든 컨트롤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폼의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일단은 제품 폼을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만들라는 얘기죠? 가장 짧은 길이와 가장 넓은 너비에 맞게 설정합니다. 그러면요, 얘는 진짜 희한하네요. 문제가. 얘네 두 개를 선택하고. 자, 정렬해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 맞추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장 짧은 길이 맞추고,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더 있네요.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모든 컨트롤의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여기 또 맞춤을 세로 간격 같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폼을 열어서 문제대로 가장 넓은 너비와 가장 짧은 길이와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2번이요. 주문 내역 보고서의 레코드를 부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 그러면 일단은 1번 문제 닫고요. 저장을 하시고 주문 내역을요. 디자인 보기로 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문 내역 보고서의 레코드를 부서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그룹 추가 뭘 기준으로요? 부서 필드를 기준으로. 그럼 부서 필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부서를 기준으로 그룹이 추가가 됐는데 부서별로 여기 부서명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있겠죠, 뭐. 자, 3번이요. 주문 내역 보고서에 운송 운임 필드 아래쪽에 각 주문의 총 금액을 보여주는 필드를 추가합니다. 이 필드의 레이블은 주문 금액으로 지정하고 값은 수량 곱하기 단가 더하기 운송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이 필드의 통화 형식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 주는 거네요. 여기에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주문 내역
보고서의 운송 운임 필드 아래, 여기 필드 아래요. 각 주문의 총 금액을 계산하는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송 운임 밑으로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 텍스트에는 레이블에서는요, 문제에 주어진 대로 써주겠습니다. 텍스트 21이 아니라, 얘를요, 뭐라고 쓴다고요? 주문 금액, 주문 띄고 금액이라고 쓰고, 그 텍스트 상자는요,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는, 수량, 필드명을 쓰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대괄호를 쳐주면 되겠죠? 안 쳐줘도 되는데, 수량, 필드명을 쓰니까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단가, 더하기, 다 더,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운송운임. 예. 그러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상자랑 레이블이랑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통화 형식을 지정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값이 보여지잖아요. 그쵸? 여기에 뭐 통화 형식으로 설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내역 보고서에 있는 주문 내역이라는 이름의 레이블 컨트롤의 크기를 20포인트, 굵게, 글꼴색은 주황, 강조 2, 25%더 어둡게로 적용합니다.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어디에요? 주문 내역 보고서라는 주문 내역 이름의 레이블 컨트롤. 얘네요. 그쵸?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글꼴 크기 형식에 들어가 보시면 글꼴 크기를 어떻게 해요? 20포인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굵게 글꼴 두께를 굵게로 바꾼 다음에요. 그 다음에 글꼴색은 주황, 글꼴색, 글자색 땡땡땡 누를까요? 땡땡땡 눌러서 주황, 강조 글꼴색은 주황, 강조이 25%더 밝게 주황, 강조이 25%더 어둡게 여기 있네요. 그쵸?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글꼴색. 글꼴 크기 굵게 했고 그쵸? 이렇게 바꿔주시면 문제가 끝나네요. 그쵸? 2016 액세스 최신 모의고사 1회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 아직 번역이 미숙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10처럼 말끔하게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앞뒤가 서로 바뀌어 있고 좀 이 액세스랑 좀 어울리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2016 문제에서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식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저도 모의고사를 첫 번째로 풀어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좀 버벅거리기는 했는데 우리한테는 모의고사 2회랑 모의고사 3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또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3회 또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 문제들이 이렇게 푸는 거였지 라고 생각이 되시니까 좀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